안녕하세요. 공부법 사전입니다. 오늘 강의는 중간고사 끝나고 꼭 해야 할 공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마쳤으니까 그동안 실컷 놀았겠죠. 공부를 좀 더 잘해보고 싶다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공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정오답을 확인하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꼭 복습해야 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시험 문제의 어떤 정오답을 꼭 확인해야 되겠죠. 문제의 그 선택지, 선지가 있잖아요. 선택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게 왜 맞는지, 이게 왜 틀렸는지, 맞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복습해야 합니다.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핵심되는 내용이니까 확인하고 복습해가지고 꼭 장기 기억에 남겨야 합니다. 특히 그 중간고사 준비할 때 벼락치기로 공부했다면은 중간고사 범위를 꼭 복습해야 됩니다. 벼락치기 했지만은 장기 기억에 남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락치기로 공부했다면 복습하지 않는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어떻든 평소에 공부 안 했지만은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뭔가 머릿속에 남겨두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장기 기억 속에 남겨두기 위해서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복습하기를 권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한 과목에 한 20-30분 정도 복습을 꼭 하기를 권합니다. 중간고사 시험 준비가 벼락치기 한다고 힘들었다면은 언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머리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벼락치기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고 공부량이 많아지면 벼락치기 해가지고 되는 과목도 있고 안 되는 과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들쭉날쭉하겠죠. 머리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평소에 11530 공부법으로 공부해 보기를 권합니다. 공부의 최초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공합니다. 학원도 다니고 열공합니다. 그런데 이 열공하는 1차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죠. 장기 기억에 남기는 거거든요. 장기 기억에 남기지 않고 공부한다면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두뇌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 분산 반복 학습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기억의 원리에 따라서 복습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뇌는 어떤 것을 기억에 남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충격적인 사건, 강한 자극이 오는 것을 기억에 남깁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공부할 때 인출하기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복적인 사건을 기억에 남깁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살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조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망각 곡선을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루만 지나도
70% 정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복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만 지나도 70%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은 반드시 오늘 복습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일 모레 복습하면 기억이 나지 않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부가 지겹고 하기 싫다는 거죠. 공부가 재미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뇌의 작동 원리에 따라 분산 반복하는 효율적인 공부법, 다시 말해서 11530 공부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11530 공부법으로 한번 분산 반복 학습해 보기를 권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장기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분산 반복 학습하는 방법은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분산 반복 학습해야 합니다. 11530 공부법으로 공부하면서 인출하기 방식으로 복습하기를 권합니다. 인출하기 방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공부한 것을 떠올려 봅니다. 그날 공부한 것을 눈을 감고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1교시부터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등하교하면서도 버스간에서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종이를 꺼내 가지고 A4 용지에 오늘 공부한 내용의 중요한 단어, 떠올린 것을 적어 볼 수 있겠죠. 적어 봄으로써 적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책에 필기한 내용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맞추어 보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적어 넣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혼자서 강의하기입니다. 책이나 공책을 슬쩍슬쩍 참고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강의를 해보는 겁니다. 분산 반복 학습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11530 공부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업 시작종이 울리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1분 복습하고 오늘 배울 단원의 목차, 학습 목표를 보면서 1분 예습합니다. 복습을, 예습을 열심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1분 정도만 복습하고 1분 정도만 예습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꺼번에 열심히 해가지고 기억에 남기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여러 번 봄으로써 기억에 남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업이 끝나면은 그 시간에 배운 것을 1분 복습하고 쉽니다. 공책에 필기한 것이나 교과서에 줄 건 걸 그냥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거나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알겠다, 이것은 모르겠다 정도만 확인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고등학생 같으면 야자 시간에 또는 다음날 아침에 한 과목에 1분에서 5분씩 복습합니다. 이때도 그냥 두세 번 천천히 읽습니다. 이해하거나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제발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짧게라도 보다 보면은 기억에 남길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복습하고 그날 배운 것을 그날 반드시 복습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꼭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에 뭘 공부할까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교시에 배운 과목부터 차례차례 복습하면 됩니다. 복습을 자동화,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숙제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숙제는 오늘 배운 것하고 관련이 있는 복습이나 예습이고
아니면 오늘 내준 숙제를 내일 모레 한다면 숙제가 뭔지 숙제에 대한 감이 떨어지잖아요. 숙제가 무엇인지 숙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숙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토, 일요일 가운데 하루는 모든 과목을 30분씩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30분을 복습하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면 한 과목에 5분도 좋습니다. 정 안 되면 한 과목에 1분도 좋습니다. 보통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그 자투리 시간에 짬을 내어 가지고 암기 과목을 꼭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6번 정도 공부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을 해도 됩니다. 한 번만 해도 저는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면은 2번, 3번, 4번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평일이나 주말에 분산 반복 학습하려고 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책가방에 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책이나 공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사물함에 넣어두고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책이나 공책을 학교에 두고 다니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책가방이 무거우면 분건하기를 권합니다. 이런 책이 있다면은 앞쪽 표지하고 그 책 내용하고 분리하고 뒤쪽 표지하고 책 내용을 분리한 다음에 3, 4등분 정도 아니면 2, 3등분 할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칼을 사용할 때 반드시 코팅된 면 장갑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3등분을 했네요. 오늘은 어떻든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꼭 시험지의 어떤 문항을 살펴보면서 문항의 선택지 하나하나가 왜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복습하기를 권해봤습니다. 아울러 중간고사 시험 준비한다고 벼락치기 하느라고 힘들었다면 평소에 11530 공부법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하는 방법에 관해서 소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이나 공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책을 분건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꼭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